안녕하세요. 1학년 진학 담당 교원 대상 대입 역량 강화 연수 체육 계열을 안내할 대입지원관 박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안내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체육 계열 직접적인 어떤 대입 상황보다는 1, 2학년 학생들 위주로 체육 계열의 어떤 진로 상황과 또 그에 따른 대입 관련한 사항들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체육계열 대입 환경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체육학의 이해 측면에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그 교과나 또는 교과 내에서의 어떤 활동들을 체육학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학의 이해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 관련한 진로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각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그 진학할 수 있는 학과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계열에 있어서의 대입 또 어떤 상황인지 거기까지 안내를 오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이 체육계열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른 일반 전형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다양한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또 그 학생들이 학생부 그 전형을 지원할 때 교과 전형을 지원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다는 것처럼 내가 운동을 좀 하고 학점이 좋지 않으니 체육계열로 돌려보겠다라는 접근으로 대학을 그 체육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1,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계열 대입 환경입니다. 먼저 일반 대학 그 모집 인원과 그다음 체육대학 그다음에 특기자를 제외한 수시 전형에서 체육계열에서는 특기자 즉 실적이 있는 그러한 그 특기자 선발의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시보다 수시에서 많이 뽑기 때문에 특히 서울권 같은 경우에 뭐 고려대나 연대나 또는 건국대나 많은 대학들이 특기자를 수시에서 전형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0%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63% 정도의 일반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줄어든 그 사항들은 결국 높은 경쟁률과 그리고 내신에 있어서도 높은 그런 내신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형별 모집 인원입니다. 모집 비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체육계열은 아주 다양하게 다른 예체능 분야보다 아주 다양하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과, 종합, 논술, 그리고 수시, 실기, 그다음 특기자, 정시 실기, 정시 비실기에서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기자를 제외한 6가지의 어떤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하고 있죠. 여기서 눈여겨볼 사항들은 논술인데요. 이 논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체육 쪽을 이제 생각하지 않은 일반 인문계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그런 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시 실기 전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교과 전형이 수시에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종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시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정시 실기 부분이 가장 많은데 지금 추세로는 정시 비실기 쪽으로 좀 더 증가하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국 체육계열 전형 비율입니다. 서울권 같은 경우 가장 많은 학생들 선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특기자 인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학생들이 지원하기에는 충청권 쪽이 훨씬 더 많은 일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 인천, 그리고 대전, 충청 지역이 아무래도 일반 학생들이 지원하고 또 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시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수시에서 특기자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 정시에서 일반 학생들을 선발하는 비율이 좀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애석하게도 정시 실기이기 때문에 재수생들이나 반수생 학생들의 어떤 합격률이 또 높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육대회 모집 경쟁률입니다. 지금 이게 몇 년도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0대 100대 1까지의 경쟁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대 같은 경우에도 100대 1에서 뭐 83대 1까지의 수준에서 계속 경쟁률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논술 같은 경우에 71대 1 나오는데 여기서 과반수 이상이 그냥 일반 인문계 학생들이죠. 그래서 체육학과를 논술을 통해 입학한 이후에 다른 전공으로 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또는 대학이 제한적이다.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권에서 본다면 서울대, 동국대, 그다음에 안양의 성결대, 그다음에 가천대, 그리고 인천의 인하대, 인천대 이 정도 순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더 높은 경쟁률을 갖고 있고요. 때문에 수시에서의 등급이 정시보다 더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도 있죠. 그래서 성결대 같은 경우에 수시 등급보다 정시 등급이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체육학의 이해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좀 이해가 되면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아니면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체육학은 자연, 인문이 공존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단일 학문이 아니라 모학문을 갖고 있는 연계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모든 거에 걸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스포츠 심리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심리학이라는 모학문을 가지고 그 학문을 어디서 연구한다? 스포츠라는 장에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체육 계열 같은 경우는 모학문을 꼭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일반 교과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결국은 체육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학문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 2학년 동안 체육 쪽에 관심은 없었지만 마지막 3학년 때 내가 체육 계열로 진로를 좀 바꾼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역량이 있다면 꼭 스포츠라는 직관적인 활동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문학적 연구를 보면 뭐 체육사, 그다음 체육철학, 뭐 스포츠 윤리학들이 대표적이고요. 여기에 요새는 이제 구술사라고 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반추하는 그러한 학문들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과학 연구 같은 경우는 스포츠 사회학, 체육 행정학,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심리학, 그리고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 운동생리, 운동역학, 트레이닝, 그 다음에 체육 측정평가, 스포츠 영양학, 운동처방입니다. 이전까지는 보건학도 체육학의 안에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건 선생님이 생기면서 보건에 관련한 것들이 그 체육책에서 이제 빠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자연과학적 연구에 훨씬 더 좀 더 많은 영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그 체육 계열의 대학, 그러니까 체육 대학이 없는 대학에서는 자연과학 대학의 체육학과들이 속해 있죠.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과학적인 연구들이 좀 더 많이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체육은 역시 인문, 사회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영역이 넓은 그러한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학적 연구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문화, 인간의 가치를 연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이 인문학적 연구에 대한 역량,
이 부분은 결국 체육에서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대 쪽에 가시려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뭐 독서라든지 아니면 뭐 토론이라든지 뭐 이런 어학이라든지 또는 철학, 역사 이러한 학문들에 대한 탐구는 결국 그 탐구의 장이 스포츠로 연결했을 때 충분히 체육학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연관되어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체육사 같은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체육의 변천 그리고 뭐 체육관이나 그 방법 등에 관련된 시대적 사회적 배경들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체육 철학은 뭐 건강이나 체력 또는 체육이라는 인간 존재에 있어서의 의미를 가지냐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그러한 학문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체육 철학에서 다루는 영역들은 상당히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인류학 같은 경우에는 인간 과학으로서의 인류학을 구성하는 4가지 분야인 자연 인류학, 고고학, 언어학, 문화 인류학 등 종합하여 스포츠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철학, 사, 인류학,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인문학이죠. 이러한 것들의 연구의 장이 어디다? 체육, 스포츠 현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과학적 연구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탐구하는 분야입니다. 마찬가지로 체육이라는 스포츠라는 장에서 여기서 인간과 인간 사이라면은 결국은 선수들이 되겠죠. 또는 어떤 프로 스포츠에 대한 어떤 대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사회과학적 연구가 되겠죠. 이 안에는 뭐 일탈도 있을 수 있고요. 일탈의 대표적인 예는 아무래도 약물, 도핑.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도 배구 그 브라질 선수가 도핑에 걸려서 조기 귀국을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것도 모두 체육의 어떤 사회과학적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적 연구를 보시면 스포츠 사회학, 뭐 아까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사회 제도라든지 사회 조직, 사회 관계와 집단 행동,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된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회 과정 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다음 체육 행정학입니다. 체육 행정학은 체육이라는 하나의 일정 분야의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정 행정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하위 분야로 체육 정책, 그 다음에 새로운 학문으로,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새로운 학문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인데요. 이 분야가 지금 가장 좀 핫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관심들이나 아니면 역량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이란 스포츠와 마케팅이 결합된 용어로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스포츠가 매개체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스포츠 심리학입니다. 스포츠와 운동생활과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그 지식의 현장 보급에 초점을 둔 운동과학의 한 분야다.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뭐 행정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분야들은 그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라고 한다면 자연과학 계열과 이 스포츠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최종적 목표는 경기력 향상입니다. 선수들에 대한 경기력 향상을 제일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자연과학입니다. 순수 자연 그 자체를 연구하는 과학이고요. 체육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운동생리학입니다. 운동생리학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생명과학과 아주 밀접하고 같은 학문인 거죠. 그래서 장시간 운동자극에 대한 인체의 반응 그리고 적응 과정을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운동역학은 신체의 어떤 역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탐구하는 영역인데요. 뭐 쉽게 얘기하자면 뭐 동작 분석 같은 경우 또는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바꾼다든지 또는 커브 또는 무회전 킥 이런 것들은 다 역학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죠. 가장 관련 있는 교과로는 물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트레이닝 같은 경우도 생명과학 분야와 아주 밀접한 그런 학문이 될 수 있는데요. 신체 능력을 강화시키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복합적인 훈련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체육 측정평가인데요.
이 분야는 당연히 수학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체육 측정 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 적성 검사라든지 또는 운동 소질 검사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 평가도 있지만 요즘 이제 스포츠 통계 쪽으로 해서 뭐 데이터 분석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축구 경기를 보실 때 그 선수들의 움직임, 몇 킬로를 뛰었는지 또는 그 운동량 같은 것들을 즉각에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근데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승률, 그리고 또 타율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투수의 투구에 대한 그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다 체육 측정 평가 또는 체육 통계학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역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스포츠 영양학입니다. 운동 및 스포츠 분야에서 영양의 역할과 식사법 등을 실험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런 부분은 뭐 기술과 가정, 특히 이제 가정 시간에 이 영양학 같은 경우는 아마 학생들이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운동 처방입니다. 운동 처방 같은 경우에도 한 생략의 한 파트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 처방 안에는 역시 생명과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 규칙적으로 실시하고 유도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자연과학 쪽에서는 아무래도 트레이닝 또는 운동 처방 쪽에 많이 초점들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 안에 파생되는 학과를 본다 그러면 뭐 스포츠 의학 쪽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교과와 관련된 채용 영역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국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스포츠 구술사라든지 또는 스포츠 미디어 쪽 보면 뭐 기자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앵커가 될 수도 있고 스포츠 컬럼을 쓰는 컬럼니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교사들 당연히 국어를 잘하게 되면 이런 분야에서 확실히 영향이 좋은 평가로 영향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사나 동아시아사, 세계사 같은 경우는 뭐 스포츠사라든지 스포츠 인류학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철학은 아무래도 윤리와 사상에서 좀 더 가깝게 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체육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사를 공부하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체육의 발전들이라든지 그 형태들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겠죠. 근데 수학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측정 평가라든지 스포츠 데이터 분석 등이 아주 연관이 높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하면 나의 진로를 이 측정 평가나 스포츠 데이터 분석 등으로 이야기가 됐을 때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글로벌 스포츠 산업이라든지 통번역이라든지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영어 같은 경우 지금 번역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그 올림픽에서 제일 화두는 여자 배구였을 것 같은데요. 그 여자 배구에서 통역관이 체육 출신이죠. 체육 계열의 대학을 나오고 또 그 영어를 그 전공해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당연히 스포츠를 알고 있는 사람이 번역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번역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겠죠. 이것은 아까 국어 영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기자나 컬럼니스트 같은 경우에도 체육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와 없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좋은 기사 또는 좋은 컬럼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과학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생리학이라든지 또는 스포츠 역학 또는 스포츠 의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탐은 뭐 스포츠 행정가라든지 스포츠 철학이라든지 또는 스포츠 사회학 등 관련이 높은 그런 교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상 지금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모든 교과들이 체육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교과 학습을 통해서 거기서 확장되는 그러한 활동들을 어디서 분석한다 또 연구한다 바로 체육 또는 스포츠 현장에서 그 이해와 또는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세특에 기재가 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뭐 물리 같은 경우 이제 유체 역학 같은 경우 나타나는 그 마그누스 효과가 있죠. 그런 것들은 결국 스포츠 역학에서 다루고 있는 공을 회전시킴으로써 의도적으로 궤적을 휘게 하는 그런 기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물리 시간에 이러한 유체 역학을 배운 이후에 그것을 뭐 야구에서의 어떤 커브라든지 또는 축구에서 무회전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탐구해 나가는 거죠. 또는 물리 쪽에서 뭐
뭐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위치 에너지를 뭐 그 운동 에너지로 바꾼다든지 또는 뭐 일에 대한 그 량을 뭐 구한다든지 또는 제일 대표적인 것들은 뭐 관성 법칙이라든지 3대 법칙이 있죠. 그랬을 때 뭐 작용 반작용 같은 경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타팅 블록에서 100m 달리기 선수가 그 스타팅 블록을 차고 나가는 그러한 것들 모두 다 물리에서 적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스포츠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그 교과 내에 근수축 원리에 대한 것들의 그 단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포츠 생리 쪽에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뭐 등척성 운동이라든지 등장성 운동이라든지 그러니까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근육의 장력을 존재해서 움직임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 플랭크나 벽밀기, 뭐 악력 측정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등척성 수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근수축의 원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생명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들 또는 뭐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든지 또는 산소 부채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교과 내용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체육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탐구하고 그 내용이 세특사항이 좀 작성이 되고 했을 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관적으로 꼭 스포츠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그 역량, 이런 생명과학에 대한 역량이 좋다라고 그러면 뭐 스포츠 과학부라든지 또는 뭐 스포츠 의학과라든지 이런 데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종합전형 같은 측면에서는 지원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실례로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선발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긴 하지만 제가 듣는 바로는 학업적인 역량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에서 평가할 때 얘가 생명과학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운동생리에 대한 이해가 커질 수 있느냐, 수업을 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능한가를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학년, 2학년 때부터 꾸준히 스포츠 현장을 통해서 연구 또는 탐구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내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구를 하셨다 그러면 체육계열로서의 어떤 진학도 고려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능주의 같은 경우 배우실 텐데 스포츠에서는 그 기능주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했을 때 결국 사회 통합하는 기능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스포츠는 국민들의 하나에 대한 어떤 공통체로서의 결속과 통합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결국은 스포츠 내 안에서 다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 이 활동을 하실 때 체육이면 체육 교과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너무 직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좀 유연하게 내가 좋아하는 그런 학문들을 통해서 체육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1, 2학년 학생들은 조금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이외에도 많이 있죠. 많은 교과들마다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활동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또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체육계열에 대한 진로입니다. 뭐 우리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체육교육과입니다. 그래서 체육교육과는 뭐 아시다시피 중등 체육교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그러한 학과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은 뭐 거점국립대를 통해서 동국대, 건대, 그 다음에 단국대, 인하대, 숙명여대, 성결대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권에서 서울 수도권 내에서 보시면 여대는 숙명여대, 그 다음에 뭐 성결대, 안양에 있는 성결대, 그 다음에 동국대 정도만 지금 뽑고 있습니다. 수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률도 그렇고 그 입시 결과도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그런 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졸업 후 진로는 뭐 당연히 뭐 중등 체육교사이기도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뭐 스포츠 경영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스포츠 의료 분야에서도 진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영이나 마케팅 분야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체육 교육과에서 그냥
교과 교육론도 있지만 내용학 안에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뭐 스포츠 생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공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도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취득 자격증을 보시면 중등체육 2급 정교사 자격증 또는 뭐 생활지도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데 전공 과목을 이수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필기시험은 이제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기만 보시면은 사회체육 지도자 자격증도 취득되는 걸로. 자, 그래서 학생들이 보시면은 체육교육과를 너무 선호하다 보니까 체육교육과 무조건 뭐 가시는데 그러다 보니 내 입시 결과가 높으니까 좀 좌절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랬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직 이수가 가능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대 같은 경우 동덕여대 또는 뭐 경기대 또 강원대, 우리 도내 강원대 같은 스포츠과학 같은 경우도 있죠. 보시면 체육교육과 그 이외의 학과와 입시 결과가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교육이 아닌 그 타 전공 학과들은 체육교육에 비해서 조금 등급대가 여유가 있다고 보면 이런 대학들을 참고하셔서 가셨을 때 뭐 교직 이수를 통해서 체육 선생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 학과가 아니들 다른 학과를 가셔서 뭐 교직의 뜻이 있다면 교육대학원을 가시는 것도 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제가 듣기로는 조금 이제 제한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요. 이 학교들이 대부분 1학년 때 성적을 가지고 교직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 판가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과들을 들어가시게 되면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학점을 잘 취득해야 아마 4%나 7% 정도 교직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교직 이수 가능한 대학들을 참고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체육교육과 가서 떨어지느니 아니면은 체육학과를 가서 교직 이수대를 가서 거기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스포츠의학입니다. 스포츠의학은 현재 경희대나 차의과학, 순천향대 이렇게 타대학도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경희대, 차의과학대, 순천향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장 또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학과이기도 합니다. 물론 스포츠의학과를 나와서 의사가 되는 건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하지만 졸업 이후의 진로를 보시면 뭐 재활치료라든지 또는 병원,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프로구단 선수 재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졸업 후 진로를 가질 수 있죠. 더군다나 경희대나 차의과학대 같은 경우는 의대하고 거의 커리큘럼을 또 공유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스포츠의학 중에서 좀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도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는 스포츠의학과는 아니지만 그 메디컬 캠프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생들과 같이 뭐 해부학을 공부한다든지 생리학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스포츠과학과입니다. 지금 뭐 수시에서 스포츠과학을 뽑는다고 했을 때는 성균관대가 가장 뭐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화여대, 인하대, 그다음에 서울과학이대, 중앙대, 강원대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스포츠과학은 그냥 응용과학 분야, 달리 말해서 연계과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포츠과학 전문의를 양성하는 운동 처방 쪽이라든지 스포츠 산업 경영 쪽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스포츠과학이다 또는 체육학과다 뭐 이름이 다르지 큰 틀에서는 뭐 교육과정 자체가 많이 상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포츠 과학에서는 좀 더 운동 처방이나 스포츠 산업 경영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졸업 진로를 보시면은 생활체육 관련된 뭐 종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지도자, 그 다음에 스포츠 산업체 및 관련 단체에서 관리자 또는 운동 처방사, 그다음에 스포츠 해설 및 평론 이런 부분들에서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포츠 센터를 경영할 수도 있고요.
다음은 체육학과입니다. 체육학과는 스포츠 과학부와 좀 달리 스포츠 이론과 및 응용을 통해서 그 스포츠 전문 지도자를 좀 양성하는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스포츠 과학 분야에 있어서의 그 교육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개설대학으로는 한양대, 경희대, 그다음에 서울여대, 동덕여대, 세종대, 인천대, 경기대, 명지대, 광운대 이렇게 개설되어 있고요. 체육과학자나 교수, 행정가, 아까도 보셨지만 스포츠 과학을 나왔다 해서 교수가 못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좀 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론인, 그 다음에 체육 관련 공무원, 각종 연구소 연구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포츠 의학과 더불어 가장 핫한 학과죠. 스포츠 산업학과입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체육교육과보다도 훨씬 더 등급대가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죠. 스포츠 산업학과 같은 경우 보면은 IT, 관광, 경영, 경제, 방송, 그러니까 스포츠에 관련된 모든 산업을 통틀어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죠.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학과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체육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긴 하지만, 이런 스포츠 산업 쪽이나 의학 쪽으로도의 어떤 관심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시면 한양대학교, 국민대, 경기대 이렇게 해서 스포츠 경영학과들이 있고요. 아예 그 스포츠 경영학과라고 되어 있는, 마케팅학과라고 되어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계명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한체육회 또는 정부산하 체육행정기관, 프로스포츠 리그, 스포츠 에이전시, 우리 학생이 가장 이제 관심 있는 것이 이제 스포츠 에이전시 같은 경우겠죠. 그다음에 스포츠 경영 마케팅, 그다음에 레저 산업 등. 이 안에는 스포츠 웨어 쪽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그 운동화 쪽 이런 부분들도 다 스포츠 산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체육입니다. 사회체육 같은 경우는 스포츠 과학을 대중화를 이끄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사회체육 지도자 육성입니다. 사회체육 지도자 육성. 그래서 한국체대, 경기대, 상명대, 순천향대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국민생활 체육회라든지 또는 스포츠 관광회사라든지 아마추어 팀, 프로구단, 병원 이렇게 나가는데요. 사회체육이나 체육학과 스포츠 과학부를 나오셔서 지금 체육 전문 지도자들 있죠. 그래서 그 학교에 초등이나 중등에 그 체육 그 전문 교사로서 나가는 그런 진로도 있고요. 보시면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라든지 인명구조, 적십자, 퍼스널 트레이너 국제 자격증까지, 그래서 사회체육 지도자를 육성하는 그런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동건강관리학과입니다. 지금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가장 그 관심 분야는 아마 건강일 텐데요. 더군다나 노인 쪽 건강들이나 여러 가지 건강 관련해서의 학과들은 상당히 비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포츠과학 이론과 실기 능력을 습득해서 건강상의 문제점들을 운동 프로그램으로 처방해주는, 그래서 운동건강학관리 같은 경우는 한국체대라든지 상명대, 그 다음에 인천대, 그리고 도내대학으로는 관동대, 가톨릭 관동대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고요. 졸업 이후에는 운동검사기사 또는 운동처방사, 프로팀 선수 재활 이런 쪽으로 진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취득 자격증이 운동건강관리사라든지 임상운동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체육학과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체육교육과 더불어 특수체육학과가 따로 또 개설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체대나 용인대, 한신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특수체육학과가 개설되어 있고요. 중등교사 자격증도 같이 획득을 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이라든지 응급처치 자격증이라든지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교사로서 학교에 근무하실 수 있고, 또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서 진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체육복지학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우리 고령화 사회가 넘어왔죠. 그래서 지금 노인체육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비전이 높은 그런 학과라고 보여지는데요. 보시면 한국체육대학, 그 다음에 성신여대 운동재활복지학과,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로도 뽑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뽑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천대 운동재활복지학과 같은 경우 메디컬 캠퍼스 인천에 있죠. 원래 가천대가 성남에 있는데 이 운동재활복지학과는 의대와 더불어 메디컬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학과들에 대한 그 공유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과정에 대한 공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새롭게 체육교육 이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체육계열 이제 대입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체육계열은 일반 계열과 동일합니다. 오히려 더 좀 폭넓게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수시, 정시 나눠져 있고요. 시기별로. 그 다음에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 그리고 실기 위주로 크게 나눠질 수 있겠죠. 학생부 위주는 당연히 학생부, 그러니까 내신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 다음에 서류 중심의 종합전형, 그 다음에 비실기 전형, 이 두 다 지금 학생부와 서류 중심은 둘 다 비실기 전형입니다. 실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실기 위주로 하면은 뭐 학생부 점수, 그러니까 내신 플러스 실기, 또는 뭐 실기 100%, 또는 이 안에 뭐 수능 최저가 있다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학생부 위주는 비실기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같은 경우도 수능 위주는 수능 서류, 뭐 중앙대 같은 경우 그렇고요. 비실기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실기 플러스 수능입니다. 근데 요새 추세는 실기보다는 수능 쪽에 좀 더 비율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체육계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위주, 실기 위주, 수능 위주, 실기 위주 해서 비실기 전형과 실기 전형으로 나눠져 있다.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실기 전형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학생부 전형은 다 거의 비실기 전형이죠. 그래서 주로 단계형으로 일반 전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평가하고 면접으로 들어가고, 뭐 구술고사를 보는 데도 있고, 사범 계열은 교직 인적성 면접을 따로 보기도 하죠. 교과 전형은 내신 100%를 뽑거나 아니면은 비교과 출결 봉사 또는 면접, 뭐 일반 전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논술 위주 전형은 교과 점수 플러스 논술. 근데 뭐 아시겠지만 교과에 대한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논술 점수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 같은 경우 약식 논술을 이제 올해 적성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약식 논술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이제 보게 되죠.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입상 실적이 있어야지만 지원 가능한데, 특이한 거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특기자 전형처럼 되어 있죠. 일반 전형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일반 학생들이 지원하시게 되면은 합격할 확률이 거의 제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성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기 위주 전형 같은 경우는 실기 플러스 학생부. 근데 여기서도 학생부에 대한 그 내신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좀 더 올라가는 대학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기보다는 뭐 그 학업 역량 이쪽을 좀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 전형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 뭐 경희대 교과와 비교과에서 실적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 플러스 학생부 면접, 뭐 체육교육과이기 때문에 인적성 면접을 보는 부분이죠. 다음은 비실기 전형에서 수능 100%입니다. 뭐 여기 딴 거 없이 그냥 수능 점수로만 가는 거죠. 요새 체육 계열이 좀 다양하게 학생들 좀 선발하는 이유가, 결국은 학생들이 입학한 이후에 어떤 그 체육 계열에 적응하는 것들, 또는 학업을 성취하는 뭐 GPA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학업 역량이 좋은 친구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체육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 치고 체육을 싫어하거나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체육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너희들에 대한 실기나 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으니 일단 우리는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을 좀 뽑겠다가 좀 기조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실기를 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대학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위권 대학들은 뭔가 학업 역량 쪽에 좀 더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시계열 같은 경우 수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나의 내신 등급을 통해서 학교를 선정하고 당락 결정은 실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도 수능 점수가 결국은 내가 지원할 대학이 선정이 되는 거고 거기서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영향은 이제 실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너무 내가 지금 실기에 시간을 너무 할애하고 있다면 지금은 그 밸런스를 좀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요 변경 사항인데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물론 앞서서 전형들 꼭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전형은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1, 2학년 학생들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거나 아니면은 완화가 됐을 경우에 다시 또 많이 변할 겁니다. 그 실기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쓰고서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실기에 대한 수를 줄이고 또는 없애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됩니다. 가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성 전형이 폐지되면서 논술 위주로 됐는데 이 논술이 약식 논술이라고 해서 그 일반 논술처럼 뭐 이렇게 길게 쓰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짧게 쓰는 그런 논술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천대 같은 경우 내가 지금 등급대는 좀 낮지만 논술 좀 준비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들을 한 번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가천대 들어가서 계속 봤는데 지금 조율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변별력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지금 적정한 어떤 수준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 도내 학생들도 뭐 크게 사교육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자연 논술은 사실상 저는 준비나 아니면은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인문 쪽은 우리 학생들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수능 최저가 뭐 지금 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3등급이기 때문에 논술을 잘 하시면 좋은 결과를 또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상대들은 뭐 체육하는 친구들 이외에 인문적 친구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뭐 그 체육교육과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가 이제 4배수로 선발한다는 거 바뀌었고 교원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가 좀 변동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계속 갈지 아니면 내년에 또 다른 상황이 되면은 좀 바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대학 홈페이지에 전형을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보셨듯이 실기 60에서 지금 수능 60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뭐 학업 역량 쪽에 좀 더 초점을 지금 맞춰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체육교육과를 갈 때 입시 그 실기가 11종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 종목 5개, 그 다음에 체력 종목 5개, 그 다음에 특기 종목 1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2-3개로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실기에서의 어떤 부담들이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대학별로 실기 종목이 달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그 종목들을 또 준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공부도 해야 되는 또 부담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교과를 갈 것이냐, 종합으로 갈 것이냐, 비실기 전형으로 갈 것이냐, 또는 뭐 실기를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결정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군에서 다군으로 이제 학교들이 옮겨진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기 그 만점 기준의 변화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종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변별력을 좀 둘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만점 기준을 높여준다면. 그리고 극간단 점수를 좀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체육 계열로 진학한다고 하면 실기라는 그 전형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학원 쪽으로 안내를 많이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언제부터 운동을 시작해야 될까요가 제일 많죠, 또. 그런데 그 기준을 학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지금 기준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만점 기준들이나 아니면은 그 실기 종목에 대한 점수 배점표들이 각 대학마다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종목에서 강점이 있고 또는 약점을 갖고 있는지, 또는 지금 내 이 수준에서 얼마만큼 운동을 해야 그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뭐 무조건 1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6개월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를 아마 체육 선생님들이 다 그거를 측정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 학생이 내가 만약에 멀리뛰기를 몇 센치를 뛰었다, 그러면 모 대학에 내가 몇 점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내가 언제부터 운동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나올 수 있겠죠. 더군다나 뒤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기 종목에서 기능 종목이 많이 빠져 있고 체력 종목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근력을 요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발력이라든지 또는 뭐 민첩성이라든지 근지구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학원을 가지 않으셔도 본인 스스로 충분히 영역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 효과는 저희들이 흔히 얘기할 때 일주일에 3번 운동을 12주 정도 했을 때 그 운동 효과가 나온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뭐 연구들이 12주를 기간을 두고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측면들 같은 경우에 학원의 도움을 받을 땐 받더라도 맹목적으로 너무 또 학원에 의지해서 학원에 대한 시간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실기라는 종목이 있다 보니까 2학년 때부터 나는 운동을 시작할 거야 하고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실기 운동을 나가서 그냥 간이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뭐 운동 이외에 어떤 그 스포츠 현장 그 상황이 있을 때 이 학생들이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나는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체육 실기 준비 중이야. 나 놀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본인을 위로하면서 학업 시간을 뺏기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입시 그 체육 준비 실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그거를 입시를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적당한 시간에 대한 그 기준들을 잘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학생부정학 같은 경우에 선발률이 좀 소폭 감소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위권,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 많이 이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활동 위주만이 아니라 학생부 경쟁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스포츠 클럽 또는 무슨 게임을 했다라든지 이게 좀 기능적인 요소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렇게 기재는 돼 있지 않지만,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렇게 써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이 클리어를 잘하면, 배드민턴에 이렇게 써 있고, 또는 패스를 잘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신체 활동적인 측면에서만 기재되어 있는 학생분은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체육이라는 이 학문은 심동 영역과 인지 영역과 정의 영역 3가지 영역에서 다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적 영역은 인성 평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 영역에서는 학업 역량이 평가가 가능하고요. 심동 영역에서는 역시 신체적인 활동을 통한 체육 활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평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동 영역, 그 다음에 인지 영역, 그리고 정의 영역, 이 3가지에서 골고루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인지 능력, 인지적 측면에서 학업적 역량에서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많은 활동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과 성적은 기본이다. 그다음에 다양한 활동은 면접이 또 핵심이 될 수 있다.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과 동일합니다. 대학별 내신 산출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낮은 경쟁률, 그다음에 교과 성적이 제일 중요하겠죠.
다음은 이제 실기 우수자 전형입니다. 실기 우수자 같은 경우에 뭐 가장 많이 이제 선발하는 인원을 갖고 있는 전형인데요. 교과 20에서 30% 정도, 그다음에 실기는 70에서 80% 정도 순입니다. 그러니까 실기에 대한 것들이 높죠. 하지만 여기서 내가 교과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실기를 정말 퍼펙트하게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도 내가 그 학생들과 경쟁할 수 있는 내신을 확보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기에서 합격, 불합격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에 경희대, 외대, 가천대 이렇게 있다. 논술 중요하다. 최저 한계 3등급이다. 그다음에 모의 논술을 한번 풀어보셔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준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체크하면 되고, 많은 대학에서 또 그런 것들을 코멘트를 해주는 대학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모의 논술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주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는 뭐 일반 학생에는 특기 종목을 가진 학생들 선발하는 전형이라는 거. 자,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대학들에 대한 겁니다. 지금 제가 그 입시 결과를 좀 올려놓긴 했는데요. 그냥 참고 자료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절대적인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 각 대학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던지 해서 확인을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운동재활학과 메디컬에 쓴 이유는 메디컬 캠퍼스에 있다. 학생부 100%다. 한 2.9등급대 평균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7, 비즈니스 학과는 3.4. 비즈니스 학과가 조금 더 등급대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다음 외대 같은 경우에 국제 스포츠 레저 학부인데요. 제가 그 외국어대 그 사정관들이랑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학회에서 추천하는 학과입니다. 취업률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특히 외국 기업에 많이 취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국제 스포츠 레저 학부 같은 경우 보시면 그러니까 국제 스포츠 산업학과로 보시면 돼요. 레저 학부로 써 있긴 하지만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과이고, 아시겠지만 외대 같은 경우에 또 언어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국 기업에 많이 좀 취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등급대는 한 1등급대 안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 거죠. 뭐 역시 뭐 수시에서 이렇게 또 교과 전형 뽑는 인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등급대 상승은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내가 1, 2학년 때 어느 쪽에 좀 더 중심을 갖고 해야 되는지는 조금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겠죠. 그다음 교과를 뽑는 대학들이 이제 한체대, 그다음에 한림대 같은 경우가 도내 대학에서 아주 다양한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죠. 뭐 교과로도 뽑고 종합으로도 뽑고. 그래서 한림대 같은 경우도 교과로 뽑습니다. 근데 한림대 같은 경우에 또 산출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한 3등급대 내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2등급 초반대 보시면 되는데, 지금 고교연계 전형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의 그 내신을 이제 그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100% 교과로 바뀌었죠. 그리고 예체능 그 선발 인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체육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그거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등급대가 좀 잘 맞으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뭐 경희대 같은 경우 들어가셔서 뭐 다른 거를 전공하셔도 되고요. 뭐 그것도 하나의 뭐 어떤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차유과학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 지금 17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고요. 수능체제 없습니다. 다음 이제 종합전형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 2.9 정도 나와 있긴 한데 아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2등급 중반대까지는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4배수 선발합니다. 그리고 서류 100%, 면접 30, 그 다음에 1단계 성적 70인데요. 올해 수능체제 생겼죠. 그래서 3등급 하나를 맞아야 되긴 하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 초점은 진로입니다. 오히려 내가 진로 쪽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하셨다면 중앙대 쪽을 다빈치를 저는 지원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네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 좀 더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에 대한 성장들이 좀 있어야 된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 국민대 아까도 보셨지만
교직 이수 가능한 대학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3등급대, 4등급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스포츠 산업학과, 건강재활학과 둘 다 학과가 되게 지금 요새 가장 4차 산업에 맞춰서 가장 뭐 핫한 학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명대 같은 경우 3등급대 전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과학기술대 2.46까지 나와 있긴 한데요. 3등급대도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아시겠지만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 또 국립대에다가 기숙사도 좀 있으니까 우리 뭐 학생들 한번 추천할 수 있는 대학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2.9, 그다음에 중앙대 1.8 정도, 1.86 정도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한양대, 강남대 있습니다. 강남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복지 전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 자격을 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통 한 4등급대 나와 있으니까요. 뭐 등급대별로 맞춰서 종합전형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을지대 스포츠 아웃도어 학과가 있습니다. 좀 특성화되어 있는 학과죠. 한 5등급대 정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3등급대 정도, 서류 100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계도 없이 서류 100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인하대 같은 경우 스포츠 과학은 3.16, 체육교육 2.19 정도. 그래서 보통 지금 서울 경기권의 체육교육은 한 2등급대라고 보시면 돼요. 동국대라든지 성결대라든지 인하대라든지 한 2등급대 선에서 지원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림대 같은 경우에 한 4등급 초반대까지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 스포츠의학 같은 경우 5등급, 4등급대이기 때문에 이 충남 쪽이 충남, 충북 쪽에 학생 선발 인원이 체육 계열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등급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스포츠의학을 좀 공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순천향도 저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순천향대에 병원이 있죠. 대학병원이. 그러니까 스포츠의학과는 자병원이 있는 대학 쪽을 선택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경북대입니다. 경북대는 아시다시피 거청국립대에서도 가장 좀 등급대가 좀 상위권에 있는 대학이죠. 그래서 1.8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명대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츠 마케팅 학과가 아예 이제 따로 있죠. 그래서 3.6등급대에 있는데 3등급 초반대까지는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3등급 뭐 중반대까지 합격자 평균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조선대 같은 경우 스포츠 산업, 그리고 뭐 원광대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4등급대에서 3등급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습니다. 다음은 논술입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 보면 경희대 보시는 것처럼 4등급대에서 3등급 후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등급대는 영향보다는 논술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 뭐 3등급 하나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도 없기 때문에 논술을 어느 정도 준비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경희대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외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3등급 후반대로 되어 있고 논술이 가장 좀 중요하죠. 근데 수능 최저가 아무래도 경희대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기전형입니다. 실기전형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가천대 요거 실기가 바뀌었는데요.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각 대학의 홈페이지 좀 보시고 실기 종목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배근력, 체전굴, 그다음 뭐 십자 달리기, 그다음에 서전트 점프, 그리고 뭐 상명대 천안 같은 경우 50m 달리기, 자전거, 제자리 멀리 뛰기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일단은 근력과 순발력, 그리고 민첩성, 금지구력, 유연성에 대한 측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근력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검사하는 것들이 이제 악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배근력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근력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측정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순발력 같은 경우는 수직 점프, 그러니까 서전스 점프죠. 제자리 높이 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자리 멀리 뛰기.
그다음에 핸드볼공 던지기, 100m 달리기, 50m 달리기 이런 것들은 다 순발력을 요하는 겁니다. 근데 근력 같은 경우가 순식간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좀 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근력을 키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순발력도 결국은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얼마만큼 잘 내느냐에 대한 관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근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 위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민첩성 같은 경우는 사이드 스텝이라든지 왕복 달리기, 지그재그 달리기 등이 있는데요. 이 민첩성 같은 경우는 조금 기술을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원의 도움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합격한 선배들의 도움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스텝이라든지 왕복 달리기라든지 지그재그 달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은 뭐 기능 종목에 대해서 많이 종목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농구 같은 경우도 그 링에 있는 그물이 한 번에 빠지느냐 아니면 한 번에 걸쳐서 빠지느냐 이런 어떤 정보까지도 되게 중요한 그런 점수에 직결되는 그러한 그 정보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농구 골밑슛이나 아니면 배구 블라디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근지구력은 뭐 턱걸이라든지 윗몸 일으키기, 오래 매달리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근지구력을 요하는 그런 운동들이죠. 그 다음에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이 얼마만큼 가동되는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연성은. 그래서 최전굴과 좌전굴이 있는데 최전굴은 이제 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몸을 이제 굽히는 거고요. 좌전굴은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앉아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멀리 뛰기 같은 경우 보시면 순발력이죠. 달리기 같은 경우 민첩성이 될 거고요.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 근지구력. 그다음에 유연성, 높이 뛰기 이것도 순발력. 그다음에 던지기 이것도 순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의 어떤 체력 요소들 그 요소들을 측정하는 것이 지금 체육대학의 실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25m 왕복 달리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이유는 뭐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인데요. 근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다시 뭐 부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종목이 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전역 책자들 그다음에 기본 계획들을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내용들은 여타 학교에 대한 전형을 좀 더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특기자 전형이고요. 다음은 이제 정시 내용을 좀 보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에 대한 반영률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고 해서 실기가 변별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점수가 결국은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기에서 합격 불합격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또 기조는 뭐 한양대라든지 중앙대라든지 한국외대라든지 또는 연세대라든지 이제 실기가 거의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는 없어지는 추세다. 또는 패스 앤 페일로 가능성만 본다라는 점들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상위권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업 역량에 대한 것들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중위권 대학들을 보시면은 이제 실기에 대한 퍼센트가 높죠. 숭실대 같은 경우 예전에는 80%까지 실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로는 상당히 낮은 수능 등급대였지만 그 5를 만점을 맞아서 실기 입학한 사례도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건 뭐 일반적 사례가 아니고 결국은 실기로 극복할 수 있는 점수대는 한정적입니다. 때문에 수능에 대한 점수도 상당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중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실기의 퍼센트가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기에 너무 올인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학업적인 측면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체육계열을 진학하신다고 하면 국어 점수를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많은 대학들이 국어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죠. 국어나 영어에 대한.
어떤 데, 그러니까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표적인 대학은 또 경희대나 인하대 같은 게 아예 수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국어나 영어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국어가 그에 어떻게 나느냐, 수능에 대한 어떤 그 난이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이제 많은 차이들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체육계를 준비한다 하면은 국어에 대한 수능 준비는 제일 좀 중점을 좀 갖고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은 탐구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뭐 가천대라든지 강원대학교라든지 국민대 또는 대전대 또는 명지대 이런 대학들이 지금 탐구 미반영하고 있는 대학들이고요. 그다음에 미실기 대학들입니다. 뭐 여기 보시면 뭐 경남대라든지 경동대, 뭐 경주대, 경희대 이외에도 많은 대학들이 또 미실기 대학들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긴 해야 되겠지만 어떤 친구는 내가 체육은 좋아하지만 뭐 실기가 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친구들은 뭐 종합전형이라든지 미실기 전형을 통해서 충분히 입학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내가 진로가 갑자기 체육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랬을 때 충분히 논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실기 전형 쪽으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교과나 또는 수능이나 뭐 여타 그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실기에 대한 비중보다 학업에 대한 비중을 더 두셔야 된다. 앞으로 더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그 학업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도 내가 언제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루에 운동을 어떻게 몇 시간을 두고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하죠. 제가 본 뭐 논문을 보니까 우리 체육계열 진학하는 학생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게 운동과 그 다음에 공부를 병행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힘든 점이라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계획성이 있는 그러한 그 계획을 갖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시 가능 대학들인데요. 참고 자료입니다. 뭐 절대적인 자료는 아니고 또 실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합격을 뭐 보장하는 등급은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뭐 1, 2등급대에서 2, 3등급대까지 뭐 고려대나 연세대, 그다음에 서울대가 되겠죠. 1, 2등급. 정시. 그다음에 뭐 경희대나 뭐 인하대, 단국대 이런 데 이제 2, 3등급인데 강원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지금 3등급 아마 초반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등급 그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4등급대가 강원대학교 스포츠과학부가 한 4등급대이기 때문에 혹시 체육교육과를 가지 못하면 스포츠과학부를 통해서 교직이수를 방법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충남대, 충북대, 거천국립대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3등급에서 4등급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결대 체육교육과가 정시에서는 3, 4등급이지만 수시에서는 2등급대입니다. 2.5등급대 정도는 돼야겠죠. 도내대학의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도 2.5등급에서 3등급대 정도 선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수시에서는. 그런데 정시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좀 낮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5, 6등급 가톨릭 관동대 스포츠 레저학 그리고 4, 5등급 대 가톨릭 관동대 스포츠 건강학, 그 다음에 강남대 스포츠 복지, 숭실대 스포츠 4등급 대에서 좀 많이 형성이 돼 있죠. 인천대 체육학부라든지 인하대 스포츠 과학, 그 다음에 한신대 특수체육 뭐 이런 대들이 정시 4, 5등급 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 6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보다는 좀 높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강원대 스포츠과학이 5, 6등급 때보다는 좀 더 높다. 여기는 참고 자료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내용들을 전달을 좀 해드렸는데요. 그 핵심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체육은 결국 연계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하고 있는 교과 활동이 다 체육과 연결되어 수 있다. 그 연구 분야를 스포츠 현장으로 끌고 들어오면 된다. 그리고 학업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중요해졌다.
그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예전처럼 나 운동 좋아해, 나 그 체육과를 갈 거야 라는 접근은 이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운동을 잘한다는 기준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축구 좀 한다, 쟤 운동 잘해, 나 그래서 나 체육과 갈 거야, 이런 접근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기초 체력을 측정하는 실기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멀리 뛰기라든지 순발력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근지구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느냐를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단절되긴 했지만 인류에 한 2년간 걸쳐서 모의 실기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학생들의 그 기록을 한번 통계낸 적이 있는데, 우리 도내 학생들 만점 기준에 도달하는 퍼센트가 3%도 안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거의 중간 점수도 받기 어려운 그런 기록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학생들 모두 다 자기가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할 학생들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기의 실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체육 선생님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한테 뭐 멀리뛰기라든지 이런 걸 측정한 이후에 각 대학의 배점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언제부터 운동을 좀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시기, 이런 것들을 같이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함에 있어서 내가 대입 실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학업에 대한 어떤 비중을 좀 높이셔야 된다까지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끝까지 마치지만 우리 학생들이, 우리 1,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날까지 저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